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일단 1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역전 당할 뻔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본머스가 이번 경기에서 이겼더라면은 또 브라이턴을 앞지르고 6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본머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기회를 놓친 거죠. 본머스를 제대로 붙잡은 토트넘의 활약을 두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반면 그간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못 쓰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경질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5경기만 놓고 봤을 때 폼 테이블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 표인데 토트넘이 이제 13, 14위다 보니까 여기에서 토트넘의 이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토트넘의 이름은 요 위에 있습니다. 4위죠. 토트넘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왜냐면은 이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보다 더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팀은 단 3팀.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리버풀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입니다. 이 세 팀 이외에는 토트넘보다 현재 폼이 좋은 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토트넘의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팬들은 이 상황을 두고서 챔피언스 리그 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트넘이 만약에 4위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는데 최근 5경기 폼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4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는 합니다. 요 밑에 있죠. 13위에 있는 토트넘. 근데 근래 어쨌건 폼이 좀 좋아졌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 시즌 리버풀 빼고 이 탑6 클럽들이 진짜 좀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첼시, 아스날, 맨시티, 맨유랑 맨시티의 폼은 진짜 안 좋습니다. 여하튼 이런 팀들 보면은 최근에 리버풀 외에는 전통적인 강팀의 어떤 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폼이 맞냐? 아직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 이 뒤쪽에선 너무 물이 새고 있고 중간에는 너무 큰 어떤 공백이 느껴지고 맨 위에도 뭔가 좀 공격적인 부분도 뭔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토트넘은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브렌트포드 상대로 2대0 그리고 이제 맨유 상대로 1대0 입스위치 상대로 4대1 맨시티에게 지기는 했고 이제 본머스에게 비기긴 했는데 토트넘이 이긴 팀들을 봤을 때 막 그렇게 상위권 팀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의 맨유 그리고 지금의 입스위치 사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들에 가깝기 때문에 토트넘의 폼이 지금 잠깐 좋게 나타난 게 토트넘이 확실히 좀 상승세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이 사르랑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를 상대로 토트넘을 구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메인 페이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실상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구조한 토트넘에 대한 보도를 하기도 했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2차전입니다. 알크마르가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2골 이상을 넣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좀 역전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동료들에게 굉장히 좀 명료한 그런 어떤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 경기장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경기장 안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기에서 나태하기 시작하고 실점한 후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문제다라고 지적한 부분이죠. 우린 더 강해져야 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항상 같은 계단에 머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을 요구했고 이 스퍼스 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팬, 선수, 스텝, 클럽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 경기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 열정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력은 항상 중요하다. 우린 집중해야 되고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상대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알크마르라는 팀이 이제 사실은 뭐 유럽 모델리그 안에 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 5위 팀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 상대더라도 확실하게 존중을 하고 진지하게 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다운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뒤집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손흥민 선수이고, 토트넘과 맞붙은 본머스의 적장 이라올라 감독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영리한 선수다. 진짜 잘했다. 그는 골을 넣는 것이나 다른 것들을 잊고 케파와 시간을 끌면서 접촉을 유도하려 했고 결국 성공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똑똑하게 이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케파가 접촉할 기회를 줬고 결국에는 심판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흥민에게 한 방 먹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사실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중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중간 쪽에서 받는 이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간 쪽에서 이제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슈팅을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에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측면 쪽으로 나가서 평소에는 크로스를 더 많이 날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중간 쪽에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렇게 넘어졌을 때에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패스를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것도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직접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도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이드라인을 안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부분들에 거의 뭐 일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풀백 발사대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풀백이 앞으로 뛰어가면은 패스 주는 이 정도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번 경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중간으로 치고 들어오는 인버티드 윙어로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역할을 이번 경기에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앙에서 위협적일 수 있는 존재인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여론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경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실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메디슨이랑도 이렇게 뭔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왜 항상 똑같은 플레이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메디슨 선수의 이 모습이 영상에 잡힌 적이 있는데, BBC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메디슨이랑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싸운 것 같다. 불화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못 쓰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는 좀 떠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완전 최악이었다,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입을 담당했던 요한 랑게 역시 시즌 끝까지 머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오너십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경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지 포스테코글루 다음 매니저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뭐 하루가 안 됐죠. 뭐 사비 알론소, 막스 알레그리 감독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프랑크, 혹은 이번에 이제 맞붙었던 이라올라 감독 역시 토트넘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무엇보다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다시 토트넘에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괜찮은 선수단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안고 있지 않아도 될 때 너무너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레프트백 뒤를 커버해가지고 수비하러 가는 손흥민 선수 너무 많이 보지 않았냐.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때이고, 지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뭐 이런 장면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탓이다 라고 토트넘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강점을 가지고서 플레이를 할 때 그때가 가장 좋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비수 뒤쪽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공을 잡을 때 이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뛰는 것,
그러니까 이 선을 그냥 안고서 이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스트라이커로서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인버티드 윙어로서의 모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손흥민 선수 다운 모습이다라고 토트넘 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뭐 유로파 이 경기가 사실 제일 크겠죠. 이제 알크마르와의 다가오는 경기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또 토트넘이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안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거의 뭐 확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버티드 윙어로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전통적인 이제 윙으로 쭉 뛰어가다가 크로스 올리는 윙어가 아니라 슈팅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윙어로서의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팬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번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죠. 이 본머스와의 경기도 무기력하게 질 뻔했지만 손흥민 선수 투입 후 두 골이 터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음 경기에 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 쪽으로 가가지고 크로스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